박현우.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내용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우리가 관련된 식에 대해서 3가지 정도 했었어요. 분자 반응식 만드는 거, 또 알짜 이온식 만드는 거. 그렇죠? 지금 처음에 나온 거는 이제 중화 반응식에서 분자 반응식에 해당되는 걸 먼저 써보자는 거죠.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HF하고 지금 NaOH하고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하고 염기가 반응하는 중화 반응인 건 맞는데, 이때 HF가 어떤 상태예요? 이게 지금 약한 산성이죠. 그래서 약한 산성하고 염기성 물질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화 반응을 만드는데, 지금 이제 앞에 있는 개수들이 자, 마침 잘 맞아요. 그죠? 개수들이 잘 맞아. 근데 개수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개수까지 완결을 해서 먼저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분자 반응식 완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여기 보면은 NAF라고 해서 얘는 용해도 규칙에 사용된다. 이건 무슨 얘기죠? 얘 용해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불용성이면은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알짜 이온 반응식을 쓸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얘는 그냥 용해돼서 헬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온 반응식이라는 거를 써봐야 되는데, 이온 반응식이라는 거는 용액 속에서 이온 상태로 해리되어 있는 애들을 다 적어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온 상태로 나타나지 않는 애가 2개가 있어요. 뭐죠? 다른 산염기 중화 반응하고는 달리 요 HF는 약한 산. 그러니까 거의 용액 속에서 해리가 안 되고 대부분이 다 HF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온 상태로 표현하지 않고 이온 반응식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를, 일단은 앞에서 배웠던 산염기 중화 반응이나 다른 그 분자 반응식, 이온 반응식하고 다르다는 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요거로. 자, 그리고, 오케이. 자, 그렇게 쓰고 나서 양쪽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똑같은 애들은 서로 상쇄시키고 지워주고 나머지만 쓴 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알짜 이온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전에 얘기하고 끝냈는데, 오늘은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산화제 환원제 플러스 산화 환원 반응식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식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반응식들이 있었고, 사실은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까지 왔는데, 산화 환원 반응식 만드는 게 난이도로 보면 조금 제일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양쪽의 균형을 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요거 산화 환원 반응식까지 마무리를 하면 반응식에 대한 웬만한 종류는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산화 환원 반응식.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뭘 해야 돼? 산화의 개념과 환원의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산화제, 환원제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거든. 자, 산화가 뭐였죠? 전자를 잃어주는 거야. 근데 잃고 나서의 상태가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중성이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반응하고 나서 딱 봤더니 얘가 전자를 원래보다 내줬다, 줄어들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산화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그죠? 그런 애들은 다 산화했다고 얘기하고, 반응이 거꾸로 가면 이건 뭐예요? 전자를 얻은 거. 전자를 얻고 나서 마이너스 이온이 되건 중성이 되건 플러스가 되건 이건 상관없어. 원래 있었던 상태보다 전자를 어쨌든 더 얻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희한한 건 산화 환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산화제 환원제라는 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상대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교재에 보면은 누가 산화가 더 잘 되는지에 대한 이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걸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이거 산화 환원을 계산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철이 지금 녹슬고 있는 과정이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연이어서 하는 거야. 철이 녹슬었어요. 산화된 거죠. 철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지금 요렇게 F2 상태로 멀쩡한 철 상태로 있었는데 Fe2O3라는 녹이 쓴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산소하고 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얘는 산화됐어 라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 산화 환원이 오늘 배우는 내용은 산소를 받았느냐, 산소를 잃었느냐, 수소를 얻었느냐, 수소를 잃었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미리 얘기를 하면 요렇게 원소 상태로 있는 애는 산화수라는 애가 제로야. 근데 철이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서 그냥 얘기할게요.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여기 철이 3가 플러스가 됐어. 자, 그러면 원래 0이었었는데 3가 플러스가 됐다. 산화수가 증가한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3 플러스가 됐다는 건? 산화됐다는 거. 전자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환원 반응을 우리가 이렇게 산화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 거예요. 얘는 어때요? 지금 녹슨 철이에요. 근데 이거를 탄소 성분으로 고체 탄소하고 이제 막 가열을 해가지고 탄소가 CO2가 돼버리고 철이 뭐가 됐어? 산화철이 철로 됐어요. 그러면 얘가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이기도 하지만 얘가 플러스 3가였던 게 다시 뭐가 됐냐면 제로가 됐어. 그러면 플러스 3에서 전자 3개를 얻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환원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산화환원 개념을 계속 전자의 출입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산화. 어떤 물질, 즉 원소, 화합물 또는 이온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전자를 잃어주는 것. 이게 산화예요. 환원.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 근데 미리 얘기하겠지만 산화는 다른 말로 뭐라고 써도 되냐면 환원제야. 그 다음에 환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해도 되냐면 산화제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하나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하나가 산화가 됐다. 그러면 아까 산화된 애가 누가 있었죠? 철이 있었죠. 철이 뭘로 바뀌었어요? 철이 산화철로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산화가 됐어. 근데 또 이 산화철을 철로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반응을 시켰더니 철이 나오고 CO2가 나왔대. 자, 그러면 요 산화철 입장에서는 철로 바뀌면서 뭐 했어요? 얘가 환원됐죠. 그리고 얘는 지금 뭐 했어요? 그렇죠. 얘는 산화됐죠. 그러면 쟤라는 애가 붙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 내가 환원되면서 상대방을 산화시켰으니까 나는 산화제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나는 산화되면서 내 옆에 있는 짝꿍은 환원시켰으니까 나는 쟤를 환원시킨 환원제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산화환원과 산화제 환원제의 개념, 그리고 누가 여기에서 산화제로 쓰였는지 그거를 잘 찾아내는 게 요 챕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막 물어봐요. 산화환원 반응식을 쓰라고 하고,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지 않은 산화환원 반응식을 준 다음에 맞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산화제로 쓰인 애가 누구냐, 환원제로 쓰인 애가 누구냐, 이걸 물어봐요. 그게 중요하거든. 얘의 역할이 누군지를 찾는 게. 자, 그래서 그런 걸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화수라는 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화수에 해당되는 몇 가지 규칙은 외워야죠. 이거 전에 나오지 않았나요? 전에 할 때 안 나왔어요? 기억 안 나? 그러면 해봅시다. 그냥 산화수. 원자들의 중성 전자가 얼마나 풍부하냐 부족하냐 여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몇몇 가지 규칙인데 첫 번째 규칙. 원소 상태의 원자는 산화수가 0이다. 여기서 원소 상태로 있는 건 철이죠. 또는 뭐 O2 또는 C, 탄소 이런 애들이 원소 상태로 있는 거예요. 산소라든지 수소라든지 탄소라든지 이런 애들의 전부 다 산화수는 뭘로 잡자? 0. 그냥 멀쩡한 상태야 이거야. 산화 안 됐어. 환원도 안 됐어. 난 멀쩡한 상태야. 이게 제로라고 잡는 의미예요. 두 번째, 단 원자, 이온의 원자는 전하와 동일한 산화수를 갖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기율표의 족수대로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쪽에 있는 알칼리 금속은 우리가 제일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는 애들이죠. 걔네들은 어떻게 하는 게 안정하다 그랬어? 전자를 하나 잃어주라고. 그러면 걔네들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전부 다 플러스 1이야. 즉 단원자 이온의 전하 이퀄 산화수다. 자, 산소는 우리가 보통 전하로 따질 때 몇 가라고 얘기해요? 마이너스 2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전하 이퀄 산화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뒤에 그런 말이 나오나 모르겠는데 알루미늄은 3A족에 있죠. 그래서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근데 저 산화수는 저렇게 정해진 경우도 있지만 또 그때그때 상태가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하지만 잘 안 바뀌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칼리 금속이라든지 할로겐족 같은 경우는 그냥 산화수가 그 전하 마이너스 1, 알칼리 금속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딱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요. 하지만 자 H2O 수소의 산화수가 얼마일까? 여기서는 플러스 1이죠. 산소는 산화수가 얼마일까? 그렇죠. 그래야 합쳐서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곱하고 더해서 0이 돼야죠. 화합물들은 전부 다 0이 돼야 돼. 이온이 아니니까. 근데 H2O2라고 해서 과산화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산소지만 얘는 산소가 과하게 들어있어. 안정하지 않아요. 이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해. 어쨌든 얘는 과산화수소야. 이렇게 과하게 들어있는 산화물의 그 전하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야지 이게 0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과산화물의 산화수는 다르다. 저거 말고 초과산화물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결정을 해요. 우리는 여기 과산화수소까지만 할 거예요. 자, 다원자의 경우에는 분자 화합물 중 한 원자는 일반적으로 단원자일 때와 이온일 때 갖는 것과 동일한 산화수를 갖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O가 있고 CaHH가 있다. 그러면 H는 그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봤을 때 보통 플러스 1가로 잡죠. 산소는 마이너스 2가로 잡죠. 그대로 그 전하수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이온의 그 산화수가 마이너스 1가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더하면 돼. 칼슘은 플러스 2가죠. 그리고 수소는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왜 수소가 플러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죠? 그렇지. 보통은 얘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기 때문에 금속하고 반응했을 때, 이런 애들하고 반응했을 때 얘는 금속이 더 전자를 잘 잃어주는 거야. 수소는 전자를 잘 받고. 근데 지금 얘네들끼리 비교했을 때는 그동안 수소가 대부분이 이렇게 플러스 1이었어요. 그 이유는 얘가 비금속이지만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가장 약했던 거야. 전기음성도 얘기라고 했는데 그래 전기음성도도 얘가 제일 약하고 비금속인데도 그래서 얘는 플러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애가 이러한 형태의 금속을 만나게 되면 이제 전자를 얻어요. 금속으로부터.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칼슘이 금속이죠. 그리고 수소가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칼슘을 플러스 2로 놓고 수소를 마이너스 1이라고 넣은 거야. 자, 산소는 대부분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는다. 근데 하지만 예외 여기 있죠? 여기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1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산화물의 경우에는 산화수가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할로젠족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져요. 그러니까 플러스 1 여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서 수소가 아까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선 다시 플러스 1이 됐죠? 이런 식으로 Cl은 마이너스 1 요렇게 산화수를 갖는다. Cl하고 산소하고 비교했을 때 참 특이해. 전기음성도로 봐서도 Cl이 더 많이 잡아당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거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산소가 마이너스 2, Cl이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갖는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런 것들 이렇게 특이하게 좀 나온 애들 몇몇 가지가 있죠. 지금까지 3개 정도가 나왔죠. 수소를 마이너스 1로 했을 경우, 산소가 마이너스 1이 됐을 경우, 그 다음에 Cl이 산소에 비해서 오히려 플러스 1이 됐을 경우, 이런 경우들이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을 따로 익혀두고. 그 다음에 중성 분자는 합쳐서 0되게 만들어주면 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S가 산소하고 똑같은 족에 있는데, 얘가 지금 산화수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수소는 플러스 1가죠. 그런 애가 2개 있어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죠. 이런 애가 3개가 있어요. 합쳐서 0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S의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요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 아마 질문할 거예요.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잡지? 똑같은 족이라고 했는데, 산소. 그래. 이런 경우에는 안 바뀌는 애들을, 정해진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바뀌는 산화수가 막 변하는 애들, 그때그때 달라지는 애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CR 크롬하고 산소 5가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누구를 먼저 기준으로 잡으라는 얘기일까? 그렇지. 산소를 먼저 기준으로 잡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소는 마이너스 2가로 변함이 거의 없으니까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 그럼 마이너스 14가 돼야 돼. 그죠? 7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서. 그런데 쟤는 전체 합쳐서 제로가 아니고 뭐죠? 전체 합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x 플러스 마이너스 14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x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사실 여기가 12가 돼야 되는데 이 12를 다시 2로 나누어서 6이 되는 거야. 왜? 요 크롬이 두 개가 있을 경우에 합쳐서 12니까.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크롬의 산화수가 6가가 된다. 이걸 찾아야 돼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이 크롬은 여러분들 주기율표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크롬은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있어요? 전형 원소 쪽에 있어요? 전이 원소 쪽에 있어요? 그렇지. 전이 원소에 있어. 전이 원소에 있는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은 다양한 산화수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산화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이게 산화수가 바뀜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요. 전자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속에서 육안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색깔이 바뀌어. 그리고 얘는 뭘로 그런 성질 또 이용해서 뭘로도 사용을 하냐면 음주 측정기로도 사용을 해요. 왜? 단속하잖아. 그러면 막 이렇게 후후 불어보세요 그러잖아. 술 마셨나 확인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삑 소리가 나. 그 소리가 나게끔 신호 장치를 만든 게 바로 요 산화수 변화에 의해서예요. 잠시 후에 그 확인 더 할 거예요. 산화제, 환원제 나왔다. 환원제라는 건 환원이 일어나게 한다. 이게 이제 번역판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누가 환원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환원제는 환원이 일어나게 한다. 누가? 상대방이. 그죠? 자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한 것처럼 환원제. 그럼 본인은 뭐 해야 될까? 그렇지. 본인은 산화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환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산화되는 애니까 당연히 전자를 잃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산화된다. 그러다 보니까 산화수가 증가된다. 예를 들면 플러스 2였던 게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산화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화제는 그 반대가 되겠죠. 상대방이 산화될 수 있도록 하니까 나는 환원이 돼야 돼. 환원하는 거니까 전자를 얻어야 돼. 전자를 얻다 보니까 산화수는 감소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줄거리를 자꾸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산화 환원 얘기를 속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이걸 얘기하면서도 조금 깨름직해지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근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서 요게 이제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산소가 들러붙었으니까 이제 산화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반화학에서의 산화 환원은 바로 저거야. 산화수의 증감. 그러면 얘는 지금 산화수가 이렇게 혼자 있는 원소들, 이런 원소는 산화수가 얼마라 그랬죠? 네. 0이고요. 얘 입장에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돼, 이제. 그렇지. 얘 안 변하는 애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아까 못하고 그냥 몰라도 돼, 빼먹어도 돼 한 다음에 지금 이제는 알아야 돼. 설명 다 했으니까. 산소를 중심으로 해서 봐. 그리고 곱하기 3. 3개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죠. 근데 합쳐서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온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 2 곱하기 어떤 수 해서 얘가 이제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산화수가 3이 됐죠? 안 빠르죠? 0에서 플러스 3이 됐다는 건 산화수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얘는 뭐 했다? 산화했다. 그럼 얘는 무슨 제의 역할을 하겠느냐? 환원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요 산소는 제로가 됐어요. 여기선 제로예요. 그런데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얘는 산화수가 아까 마이너스 2라고 했지. 그러면 산화수가 감소했다. 그럼 이게 뭐 한 거예요? 환원됐다. 그럼 나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산화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변하지 않아요. 이 틀에서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딱 샘플로 알아놓고 그 다음에 변형만 하면 되겠지. 그죠? 네. 그 다음. 네. 얘는 이제 또 이제 밑에 있는 녹슨 철을
철로 만드는 과정이야. 그럼 요 녹슨 철에다가 뭐 코크스 같은 거 있죠? 아니면은 활성탄 같은 거, 탄소 가루 이런 거를 같이 넣고 막 가열을 해. 온도를 높여줘. 그러면 이 탄소가 산소를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철은 여기 산화수가 얼마 이제? 플러스 3. 산소는 산화수가 얼마? 마이너스 2. 얘는 산화수가 얼마일까요? 0. 그죠? 근데 얘는 얼마일까요? 0. 그러면 얘는 플러스 3이었던 애가 0이 됐으니까 전자를 3개 플러스 3에서 0 됐잖아. 얻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환원된 거예요. 무슨 역할을 했을까? 산화제의 역할을 했겠죠. 그럼 얘는 0이었던 애가 지금 산화수가 얼마가 됐어요? 이 탄소 입장에서는. 플러스 4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 뭐 했어요? 산화됐어요. 그죠? 산화됐고 얘는 환원제의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이거는 지금 산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산소 중심으로 해서 봐도 안 틀려. 근데 산소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얘가 산화됐는지 환원됐는지 산화제 환원인지를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요렇게 이쪽에 주기율표에서 비활성 기체 옆에 있는 이쪽 애들은 대부분이 다 비금속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금속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 환원이 되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산화제들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금속류들의 특징은 전자를 내주는 애들이니까 어떤 전자를 내주는 산화가 잘 된다. 그죠? 산화가 잘 돼서 환원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리고 이 주기율표 전반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얘기를 해보는 거야. 구리하고 Ag 플러스 보통은 Ag 플러스라고 이렇게 쓰기보다는 AgCl이라고 쓰죠. 그럼 저 상태에서 한번 불러주세요. 저 식이 뭐라고 돼 있어요? 구리 Cu 그냥 요 상태 플러스 그 다음에 EAG 플러스 그리고 Cu E 플러스 AG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군지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그 이온화 경향을 외우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 딱 보면 구리는 구리 이가 플러스가 됐다는 거 뭐 한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산화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한 거죠? 얘는 환원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리하고 은하고 누가 더 전자를 잘 잡아당기는가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누가 더 환원이 잘 되는 거야? Ag가 환원이 잘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g가 더 전자를 잘 끌어당기고 얘가 오히려 산화가 더 잘 되는 애. 이거 화살표를 요거를 산화라고 표현을 하면 얘가 산화가 더 잘 돼. 전자를 더 잘 잃어줘. 그럼 얘는 뭐 했을까? 산화하는 동안에 재환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원제의 역할을 했겠죠? 그 다음에 얘는 산화제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이 은이온이 들어있는 거는 보통 이렇게 질산은 같은 시약이 있어요. 그럼 이 질산은하고 그 다음에 구리도 어떤 구리를 사용하냐면 황산 구리 수용액을 사용해. 사실은 이 반응을 이렇게 더 적어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험실에서. 그럼 실험실에서 여러분들 이 반응 보고 싶으면 황산구리 가져오고 질산은 가져와서 같이 섞어주는 거야. 얘네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구리가 석출될 수가 없죠. 그러면 구리를 집어넣고 이것보다는 구리를 집어넣고 질산은에다가 구리를 집어넣어. 그래야 반응이 일어나겠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는 Cu 멀쩡한 상태로 만들었으니까. 자, 얘가 지금 요 표현이에요. Ag 플러스 이온 상태로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면서 구리는 점점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구리. 멀쩡한 구리를 내가 이렇게 집어넣어줬어. 질산은에다가. 구리가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요 식으로 가지고. 푸른색이 됐어요. 용액 자체가 처음에는 색깔이 없었는데 푸른색으로 변했다. 왜 푸른색이 됐죠? 구리가 요 구리 이가 플러스 이온의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그러니까 황산구리 수용액을 보통 실험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안으로 관찰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는 투명했었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용액이 푸른색을 띄어요. 그거는 구리 이온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이온이 됐으니까 점점 질량은 어떻게 될까? 녹고 있잖아. 그죠? 산화라는 건 녹는 거잖아요. 그럼 녹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질량이 어떻게 될까?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대로일까?
감소하겠죠. 산화돼서 녹고 있잖아요. 얘 없어지고 자꾸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구멍 숭숭숭숭 난 것처럼 자꾸 없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대신에 이 이온이 생성되면서 용액이 이제 점점 푸른색으로 바뀌고요. 그 사이에 은은 어떻게 돼? 전자를 얘가 내준 걸 받아가지고 은이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은나무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러듯이 막 번쩍번쩍한 빛 같은 게 나고 용액 속에 그러듯이 그게 이제 은이 석출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산화되고 환원되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 근데 이 실험을 이렇게 안 하고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색깔이 무슨 색이 나올까? 요거는 원래 푸른색이야. 왜냐하면 여기 구리 이온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다 아연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바뀌냐면 이번에는 구리가 석출이 돼요. 그리고 아연 이온이 생성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는 아연하고 구리하고 비교를 두 개를 해서 누가 더 반응성이 크다는 거야. 즉 누가 더 산화가 잘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얘가 녹았잖아요. 얘가 전자를 제공해줬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금속은 보세요. 얘는 구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자기가 석출이 됐는데 환원이 됐는데 여기선 산화가 돼. 상대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얘네만 가지고 우리가 이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산화, 환원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연,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은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금속들의 산화, 환원 그런 관계를 이렇게 표로 쭉 나타낸 게 있어. 그걸 아까 내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그랬던 거고요. 만약에 이제 문제로 나올 때 그거를 외워서 하라는 게 싫으면 이런 식으로 몇몇 가지 반응을 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금속의 반응성을, 이온화 경향의 반응성을. 그리고 네, 여기서 이렇게. 자, 지금 얘는 됐고요. 은이 뭐 된 거죠, 여기서는? 은이온이 된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반응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반응이 일어날까죠? 누가 반응이 일어날까요? 밑에 거는 은이 구리한테 전자를 주고 자기가 산화가 됐어요. 이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 센데 내가 잡아 당겨야 되는데 왜 줘, 그죠?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얘가 얘한테서 전자를 얻겠다.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저런 식을 보고.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얘는 뭐라고 써있어 지금? 철과 구리 이가 플러스 수용액이에요. 그러면 요 색깔 좀 잘 비교해 보라는 거야. 얘가 처음에 색깔은 좀 짙어요. 그죠?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구리 이온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거기다가 철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색깔을 보니까 구리가 많이 없어졌어. 그래서 엷어진 거야. 색깔이 엷어진 거야. 대신에 누가 석출됐을까? 누가 나왔을까? 구리가 나왔겠죠. 그러면 누가 산화가 돼야 되잖아. 철이. 자, 그거를 한번 반응식으로 써보자. 여기 반응식 없으니까 여기다가 요것처럼 반응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여러분이 불러주세요. 내가 한번 써볼 테니. 자, 뭐하고 반응했지? Fe하고 구리하고 반응하는 거죠? 근데 구리는 이온이에요. 이가 플러스. 그러면 구리 CuSO4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Cu2 플러스라고 써도 돼. 그러니까 요게 용액이야. 요게 푸른색 용액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푸른색이에요? 구리 이가 플러스 이온 때문에 푸른색이에요. 처음에 짙어요. 거기다가 멀쩡한 철 상태를 집어넣었대. 그럼 철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있으니까 얘는 산화수가 얼마일까요? 제로가 되겠죠. 자, 얘가 반응이 진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르겠어요? 거기 안 써있죠. 그쵸? Fe는 E 플러스가 되고 Cu는 석출이 됐어요. 그런 과정을 저 실험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니까 아이고. 자, 육안으로 보니까 얘가 색깔이 어떻게 되더라? 푸른색이 옅어지더라. 옅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죠? 구리 이온은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수용액 속의 구리 이온의 수는 감소하고 대신에 누가 나왔느냐? 구리가 석출돼서 나오기 시작하더라. 원래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구리가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는 무슨 반응한 거예요? 환원이 된 거죠. 대신에 철이
멀쩡한 철이 점점 질량이 감소할 거예요. 녹았으니까, 산화됐으니까. 그러면서 철은 산화수가 플러스 2로 증가했어요. 그럼 얘 뭐 한 거예요? 얘는 산화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환원제, 얘는 산화제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전자를 주고 받는 이 전자 출입의 개수가 꼭 같아야 돼. 2개 줬으면 2개 받아야 돼. 그게 나중에 산화환원 반응식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을 잘 이해를 하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환원됐구나. 아, 누가 반응성이 큰 거죠? 이게 그러면? 이렇게 했다는 거는? 구리하고 철 중에서 누가 더 반응성이 크다는 뜻이죠? 녹은 애가 반응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된 철이 더 반응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반응성을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라는 게 나오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여기다가 하나 더 다른 애가 나왔다. 그러면 또 그걸 연결해서 계속 줄줄줄줄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산화가 잘 되느냐, 환원이 잘 되느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이 산화가 잘 되는 경향이 있고 밑에 있는 애들이 환원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밑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더 커. 그리고 위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주는 게 더 나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준 환원 전이값이라는 뭐 값을 이용해서 다 측정을 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전에 이 금속의 몇몇 가지 이온화 경향을 좀 쓰고 써놓고 외우자. 이거 중고등학교 때 하기는 했는데 이거 일단 써놓으세요. 이따가 써먹을 일이 있어. 알, 아연, 쇠, 리, 주, 납, 그리고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구리, 뭐 백금, 뭐 금, 은 이런 게 이쪽 뒤에 있어. 수은 써도 되고 중간에. 그죠? 뭐 이런 애들. 그럼 이쪽으로 가는 애들이 환원이 잘 되는 애들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산화가 잘 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잘 잃어주려고 하고 얘는 전자를 얻으려고 해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런 애들은 다 상대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하고 구리하고 반응했다. 그러면 누가 산화가 될까? 철이 산화되는 거예요. 철하고 알루미늄하고 반응했다. 누가 산화될까? 이번에는 알루미늄이 산화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때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산화도 되고 환원도 되고 해. 근데 이쪽은 너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산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적어뒀다가 내가 이따가 한번 문제를 낼 때 왜 그러는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하나 적어두세요. 요 화면을 보면 여기 지금 누구랑 반응을 하고 있냐면 여기 있는 구리가 어디 있더라? 구리하고 누구랑 반응하고 있죠? 은하고 반응하고 있어요. 은. 이쪽에 은 하나 적어놓자. 구리하고 은. 구리보다 은이 더 반응성이 작은 애야. 환원이 돼. 그러다 보니까 저 실험에서는 구리를 저렇게 코일처럼 감아가지고 구리를 넣어주었어요. 그랬더니 반응하고 나서 한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구리는 녹았어요. 녹은 증거는 푸른 색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은이 나왔어요. 은이 석출돼서 거기 구리선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잖아. 그죠? 번쩍번쩍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이 뭐 한 거죠? 환원한 거예요. 그거를 아까 우리가 표현했던 그런 식처럼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산화환원 반응의 균형식 맞추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요거는 1단계, 2단계부터 시작해서 6단계까지 산화환원 그 균형식 맞추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걸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다시 요약 정리를 보세요. 지금은 요걸 같이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 못하니까 우리가 다 한꺼번에 한 다음에 다시 요걸로 요약 정리할 거야. 자, 보자. 이제 시작이에요. 산화환원 균형 맞출 거야. 중요한 거. 첫 번째, 지금 요게 용액의 산성이에요. 용액의 액성이 산성 용액일 때의 알자 이온 균형 반응식을 맞추시오라고 문제가 나와요. 중요한 거는 여기 산성 용액이라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염기성 용액도 나온다는 거야. 그럼 반응 다 맞추고 나서 저 표현을 산성 상태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만약에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 반응식 맞추고 나서 염기성이라는 표현이 남아있어야지 그게 옳은 산화환원 반응식이 되는 거야. 지금 얘는 누가 반응하고 있죠?
아이오딘 이온하고 요오드 이온 I- 하고 크롬산 이온 Cr2O7 2가 마이너스 이온이 반응을 해서 Cr3가에다가 뭐 산화된 아이오딘 이온이 나왔는데 보세요. 그럼 아이오딘의 산화수가 여기서는 몇 가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1가예요. 그대로. 크롬의 산화수가 얼마일까? 여기에 있는 크롬의 산화수. 여기 크롬의 산화수, 요거, 그렇지. 요거 아까 우리 했잖아요. 플러스 6이죠? 요거. 왜냐하면 얘가 마이너스 2가짜리가 7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4야. 그리고 전체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예요. 이해 가요? 그래서 크롬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 돼야 돼. 근데 크롬이 플러스 3으로 됐네요? 원래 플러스 이쪽에서는 6이었는데 뭐 했을까? 환원된 거죠. 전자 얻었으니까. 그리고 아이오딘이 여기서 마이너스 1가예요. 얘는 여기 아이오딘이 몇 가죠? 이렇게 반응 이렇게 전개되고 나서 플러스 5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전자를 많이 잃은 거야. 산화된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산화 환원 반응의 개수가 아까 맞아야 된다 했는데 여기 하나도 안 맞아. 게다가 크롬은 이쪽에 2개 있는데 크롬은 혼자 있어. 여기는 산소가 7개나 있는데 여기는 산소가 3개밖에 없고 하나도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균형 반응식으로 맞춰야 돼요. 방법 첫 번째. 이 식을 반쪽 반응으로 각각 분리를 시켜야 돼요. 한꺼번에 놓고 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익숙해질 때 할 수 있는 거고 반쪽 반응으로 잘르세요. 어떻게 잘라야 되나? 끼리끼리. 알겠죠? 산화된 애는 산화된 애끼리, 환원된 애는 환원된 애끼리 끼리끼리 바꾸세요. 그래서 얘를 먼저 이렇게 반으로 잘라. 아무 조작도 안 했어요. 반으로 자른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요렇게 잘라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첫 단계는 반쪽 반응이야. 두 번째 단계는 뭘 해야 되냐면 개수를 좀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산소하고 수소를 제외한 반쪽 반응의 원자들의 개수를 맞춰라. 어떻게 뭘 맞춘 건가? 여기서 보니까. 크롬의 개수를 맞춘 거죠. 크롬이 아까는 요 식에서는 크롬이 2개 있었는데 얘는 혼자 있었죠. 그래서 얘 개수부터 맞추는 거야. 그 다음에 크롬의 개수를 2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앞에 개수 2가 된 거고 얘는 지금 아이오딘 똑같이 하나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손을 안 댔어요. 됐죠? 처음이라 단계 가는 거야. 두 번째. 이번에는 산소의 개수를 신경을 써야 돼요. 양쪽에 산소가 분명히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쪽에는 크롬은 맞췄어요. 그랬더니 크롬이 붙어있는 산소가 이쪽에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7개의 산소를 맞춰야 돼. 그렇다고 해서 산소 7개를 여기다 맘대로 쓰느냐? 그건 안 돼. 반칙이야. 그래서 위험하지 않게 산소를 맞추는 방법이 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산소 7개를 해서 여기 물을 이용을 해서 산소를 만들려면 7몰의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요? 그래야 산소가 7개가 되니까. 자, 근데 산소 맞추고 신경 쓰다 보니까 뭐가 또 돼버렸어? 갑자기 수소가 생겨버렸죠? 수소가 몇 개가 생겼어요? 이쪽에 14개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저쪽에. 수소를 H 플러스 이온으로 해서 14개를 써주면 되는 거야. 됐죠? 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크롬부터 맞췄어. 크롬의 개수부터 맞췄어요. 그 다음 산소의 개수를 맞췄어요. 근데 산소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한 게 뭐라? 물이에요. 근데 물로 산소의 개수를 맞추다 보니까 또 뭐가 생겼어요? 수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수소의 개수를 적어주자.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밑에도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아까 산소가 3개가 있었어요. 여기는 없죠. 그럼 뭘 이용하라? 물. 그래서 물 3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수소 몇 개? 6개. 그래서 여기 수소 6개를 써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없었던 수소 6 플러스를 써다 보니까 또 뭐가 안 맞냐면 전하가 균형이 안 맞아버려. 왜냐하면 갑자기 플러스 6, 플러스 14가 생겼으니까. 그죠? 이제는 그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다 왔어. 자, 보자. 요쪽에는 지금 전하가, 전체의 전하가 몇 가가 돼요? 자, 얘는 제로죠? 얘는 플러스 6이에요. 왜냐하면 3짜리가 2개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2예요. 그쵸? 여기 플러스 짜리가 14가 있으니까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2 해서 플러스 12예요. 아까 이쪽에 플러스 6이었죠.
그거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 6개 해서 전하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야.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서 얘는 얼마죠? 산화수가 이쪽은 전체 전하의 균형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이에요. 이 0이고 얘 마이너스 1. 그럼 얘도 마이너스 1만 해주면 돼.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플러스 6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러스 6을 해줘야 돼. 자, 아까 우리가 반쪽으로 잘랐죠? 이제 이 반쪽을 다시 합쳐야 돼요. 합치는 방법은 더해주면 돼. 근데 더하기 전에 꼭 해야 될 건 뭐냐면 위아래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전자가 플러스 6개 받았고 여기서도 플러스 6이 됐지. 그럼 얘네들은 같죠. 즉 출입하는 전자의 개수가 같죠. 이때는 그대로 더해주면 돼. 그럼 서로 지워져. 서로 없애줘도 돼. 그래서 그대로 다 더하세요. 더하는 건 보통 우리 하고 있는 덧셈하고 똑같아.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방향에 있는 애들끼리는 더해주고요. 반대 방향에 있는 애들끼리는 없애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3개 있고 이쪽에 4개 있죠. 그럼 어떻게 해? 그렇지. 3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체 반응식에서 화살표 오른쪽에 4개만 남는 거죠. 그리고 전자도 없어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개수 다 제거해서 본 최종식이 자, 수소가 6개 없어져 버렸으니까 8개 남고 아이오딘 이온 남고 그래서 최종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산화환원 반응식의 균형 잡힌 반응식 맞추는 거는 나올 경향이 높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산화된 애가 누군지 환원된 애가 누군지라고 물어보는데 보통은 표현을 산화제가 누군지 환원제가 누군지를 찾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반응식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는 무슨 용액이었죠? 네. 지금은? 그래서 요 산성 용액 같은 경우에는 산성이라는 T가 나나요? 네, H 플러스가 있으니까 산성이라는 T가 나죠. 그거 구별이 되겠죠? 그럼 이번엔 염기성 용액이에요. 염기성 용액에 산성 플러스가 남아있으면 그거는 옳은 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꿔줘야 돼. 자, 이거 하는 방법이 앞에서 한 방법과 똑같아요. 마지막에 염기성으로 바꾸는 거 한 단계만 더 하면 되지 여기서부터 우리 아까 여기 했던 것까지는 똑같아.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 벌써? 나눈다. 반쪽으로 나누자. 반쪽 반응식. 그러니까 어떻게 나눌까? 망간산 이온 있는 애들 그 끼리끼리 바꾸자 이렇게 했었죠? 브롬은 브롬끼리. 그렇게 반쪽 반응식 2개를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반쪽으로 나눈 다음에는 또 어디를 들여다봐야 될까? 뭘 봐야 될까요? 개수가 맞는가를 봐야 돼. 그 여기 개수 맞죠? 브롬 하나하나. 그 다음에 망간도 여기 지금 망간이 뭐라고 써 있어요? 1로 써 있죠. 그럼 망간도 개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개수 맞추는 거는 일단은 안 해도 되네. 그쵸? 그 다음에 그럼 뭘 봐야 될까? 그렇지. 산소의 개수를 맞춰야죠. 그래서 산소가 이쪽에 산소가 3개 있고 이쪽에 산소가 2개, 4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산소의 개수를 먼저 맞추는 것부터 해야 돼. 어떻게 맞출까? 뭘로? 그렇지. 물로 맞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쪽에 3개가 있었기 때문에 물로 맞추려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물 분자 3몰. 자, 3몰 하다 보니까 덩달아 생긴 거 누구예요? 수소가 6몰이 이쪽에 생겨버렸어. 수소 이온이. 수소 이온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망간산 이온도 마찬가지로 이쪽에는 산소가 4개가 있는데 여기 2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부족한 쪽에다가 물로 써줘야죠. 물 2몰. 그러다 보니까 물 몇 몰 생겼어요? 물 2몰 생기고 저쪽에 수소 몇 몰 생겼어요? 4몰 생겼어요. 자, 여기까지는 앞에 한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어딜 봐야 되나? 응? 그 다음에 우리 뭐 했죠? 전하가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했었어요. 전하 균형이 맞춰져야 되니까. 게다가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전하를 먼저 해보자. 전하를 먼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요쪽에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6이 됐으니까 여기다 전자 6개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이쪽에는 제로.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원래 있었던 게 플러스 4. 그래서 전체가 플러스 3이니까 전자 3개 3몰. 이렇게 해서 전하를 맞췄어. 아까랑 다른 게 뭘까? 아까는 딱 6몰 전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에 6몰의 전자가 있고 이쪽에 3몰이에요. 출입하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안 같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게 맞춰야 돼요. 맞추는 거는 2분의 1을 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전부 다 아래 식에다가는 전부 다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야. 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전자 6몰 되는 거고 여기 8몰의 H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앞에 개수를 2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하면 돼. 똑같이. 그러면 지워지는 애들은 다 지워지고 나서 이게 최종식이 돼요. 대부분 여기서 스톱하면 여기서 틀리는 거야. 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났더니 용액이 뭐처럼 보여요? 산성처럼 보여요.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게 용액이 염기성이었죠? 근데 H 플러스로 산성이 남아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한 단계 더 할 것. 뭐라느냐? 염기성 용액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요 H 플러스를 중화할 수 있을 만큼의 개수를 OH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돼. 예를 들면 이쪽에 수소 이온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중화할 만큼 OH를 몇 몰 넣어야 돼? 2몰 넣어야 돼요. 그럼 얘만 넣으면 안 되죠? 이쪽에다가도 넣어줘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2몰의 OH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얘네들은 결국은 물이 되는 거야. 이쪽은 물이 되고 이쪽은 OH 마이너스 이온이 남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물이 또 어딘가에 있었다면 물은 지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안 지워지고 남아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남겨두세요. 그래서 아 이거는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구나 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이해 가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단계 했어요. 그러면 요 단계를 우리가 앞에서 요거 그 정리한 거 요거 있죠? 처음 뭘로 하자? 불균이란 반응식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자? 반쪽 반응식으로 써주세요. 두 번째는 그 원자들의 균형을 잡아주세요. 그죠? 크롬 생각하면 되죠. 크롬 3가 플러스면 3Cr 뭐 이런 식으로 개수를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맞추는 건 산소의 균형을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산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뭘 이용하자? 물을 이용하자.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산소의 개수를 맞췄더니 뭐가 생겼나? 수소이온이 생기더라. 그래서 수소이온을 균형을 맞추고 나서 보니까 또 뭐가 달라졌더라? 전하가 틀려졌더라. 그래서 전하의 균형을 맞추자. 그리고 나서 덧셈하면 된다. 그건 산성용액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다. 그럼 다시 한번 뭘 하자고? 양쪽에 그 H 플러스를 중화할 수 있을 만큼의 개수로 OH기를 다 양쪽에 넣어주자. 그러면 걔는 하나 쪽은 물로 바뀌고 한쪽은 염기성이 남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 얘기 전체예요. 요 얘기를 다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번 써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정이라는 거는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알지 못하는 용액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보통 산염기 중화 적정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건 옥살산 이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MnO4- 이온, H 플러스 이온을 이용해서 얘를 적정을 했다. 자, 균형 반응식 먼저 적어주고, 스토리는 이래요. 나중에 공부 다 한 다음에 또 얘를 요약 정리. 자, 잘 안 보이니까. 첫 번째, 질량. 옥살산에 먼저 질량을 줘요. 그럼 질량은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정말? 아, 그렇지. 몰질량으로 나눠야지. 그 몰질량으로 나눠서 우리 뭘로 알아야 돼? 몰수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화학 반응식부터 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료의 질량을 주면 그거를 몰질량으로 환산을 해서 몰수가 몇 몰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지금 얘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해요? 몰이. 5대 2의 비율로 반응하죠? 5대 2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는 걸 일단 알았어. 그럼 내가 여기 몰수가 몇 몰인지를 알았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0.5몰이었어요. 그럼 얘는 몇 몰 있어야지 반응한다는 걸까? 0.2몰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몰비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얘가 0.2몰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다시 우리가 질량, 몰 질량을 우리가 주기표 보고 알 수 있으니까 0.2몰을 다시 몰 질량으로 환산해서 필요로 하는 질량을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KMnO4의 몰농도를 예를 들어서 알지 못하는 애의 몰농도 또는 필요로 하는 양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요건 정리니까 잘 이해 안 갈 거예요. 직접 이제 실험을 봐야 되는데, 옥살산 무게를 달아가지고 요거를 용해를 시킨 다음에 농도를 모르는 KMnO4를 이용을 해서 뷰렛에다가 넣었을 때 요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보고
이 적정이에요. 색깔이 변하는 거. 이 지시약을 이용해야 돼. 바뀌는 거 보고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갔는지를 측정을 해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농도를 알겠다. 이 지금 말을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뷰렛이야. 뷰렛에다가는 보통 뭘 넣냐면 표준 용액을 넣어요. 이 표준 용액의 의미가 뭐였죠? 우리 표준 용액 제조하는 거 했었죠. 몰농도. 몰농도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얘 몰농도라는 정의가 다시 뭐냐면 부피분의 몰수죠. 내가 부피를 내가 뭐 1리터를 넣건 500ml를 넣건 100ml를 넣으면 이 안에 몇 몰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뷰렛 안에 들어있는 애가 몇 몰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어. 그리고 여기다가는 농도를 모르는 애, 미지의 용액에 농도를 모르는 애를 넣었어요. 근데 뭘 측정할 수 있냐면 농도는 모르지만 부피는 내가 측정해서 넣을 수 있잖아. 그죠?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건 다 측정해. 부피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무슨 공식을 이용하는 거냐? MV는 M 프라임, V 프라임 이 공식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얘의 농도 알고 있고요. 들어간 양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M하고 V를 곱했다는 거는 결국은 몰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몰수하고 얘 몰수는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 몰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부피는 측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몰수에다 부피를 곱해버리면 우리가 몰농도가 얼마인지 얘가 몰농도가 얼마구나 라고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미지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용액의 농도를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적정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많이 나와서.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계산으로 들어가자. 계산으로. 우리 오늘 한 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산화환원 균형 반응식 맞추는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거 지금 농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2585g이 있어요. 그리고 미지 농도 이 용액이 22.35를 넣었다는 거야. 즉, 요 22.요 부피가 우리가 이제 얘 모르는 농도인데 얘 부피는 22.35ml를 넣었더니 얘하고 같은 몰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줄거리가. 자, 그러면 식은 이렇게 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산화환원 균형 반응식을 다 했으니까 그거를 그 과정을 거쳐서 했다라고 치면 여기까지 나왔어. 그리고 나서 뭘 줬냐면 시료의 질량을 줬어요. 시료의 질량이 0.2585g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시료의 질량을 준 거를 그 다음에는 뭘로 해야 될까요? 몰 질량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H1 곱하기 2 더하기 12 곱하기 2 더하기 16 곱하기 4 다 해서 몰 질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90g 정도래. 1몰이. 90.04인데 90으로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0.2585g이 몇 몰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몰 질량, 즉 1몰일 때는 90인데 0.2585일 때는 몇 몰일까? 그걸 알고 싶으니까 몰 질량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얘가 0.002871몰이 나왔대요. 자, 요게 지금 자, 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요 시료의 질량이 0.002871몰이 나온 거야. 여기가 0.00287몰. 요렇게 몰수가 요게 나온 거고, 그럼 얘하고 똑같은 몰수만 되면 적정이 딱 된다는 거잖아. 그죠? 같은 몰수만큼 넣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얘도 같은 몰수인 0.00287몰만큼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 비율이 5대2의 비율이에요. 5대2. 그러니까 얘는 얘 5몰. 그러니까 5대2의 비율로 반응을 이 실험실상에서 보니까 앞에 있는 개수가 5대2의 몰수의 비율로 반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5몰이면 얘는 2몰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지금 현재 0.00287몰이라는 게 바로 5몰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5분의 2만 있으면은 얘하고 적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나요? 앞에 있는 개수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간혹 여러분들 보면 이 앞에 개수랑 이거랑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거 한번 다시 써보자. 뭐라고 돼 있죠? 저쪽에 H2, C2, O4인가요? 플러스 그 다음에 NO4 마이너스로 MnO4 마이너스 이온인데 얘가 5몰, 얘가 2몰의 비율이야 일단. 그죠? 그리고 여기가 계산해서 나온 게 0.00228? 8몰이에요. 이렇게 나온 값이 바로 0.00287몰이 5대2의 비율로 여기 지금 또 나와야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0.00287몰 곱하기 5분의 2의 비율을 곱해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죠? 얘가 5고 얘가 2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그때 나온 몰수가 0.00148몰이면 끝이에요. 0.00248몰. 0.00148몰이 몇 g이냐. 그것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곱하기 몰질량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0.001148몰까지 나온 다음에 뭘 했냐면, 지금 들어간 양이 처음에 문제에서 22.35ml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참. 그죠? 질량을 알려준 게 아니야. 부피를 알려줬어. 0.2235ml를 넣었더니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22.35몰의 밀리리터에 해당되는 애가 몰농도로 우리가 환산을 해야 되니까 이 안에 얘가 요만큼의 몰수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요 22.35ml 안에 요만큼의 몰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근데 몰농도의 정의가 1리터에 들어있는 용액의 몰수가 되는 거니까 이거 1000g을 곱해가지고 환산을 했더니 0.1리터일 때 해당되는 게 0.05136몰의 KMNO4가 있었다. 몰농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농도를 알고 있는 애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22.35ml를 적정을 했더니 적정이 끝났더라. 그러면 요 알지 못하는 애의 농도가 얼마이냐.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애를 이용해서 요거의 몰수를 계산했어요. 그죠? 그리고 몰수가 나오면 요거의 몰 비율이 5대2라는 거를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부피로 환산을 해서 몰농도로 계산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질량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그동안 했었는데 이제는 뭘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부피. 요 부피 22.35ml 안에 들어있는 애들의 몰수가 0.001몰이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이제 1리터일 때는 그럼 얼만큼 들어있겠느냐를 환산하기 위해서 1000ml를 곱해준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 균형 반응식 맞췄고 그 다음에 적정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로 할 게 뭐냐면 여태까지 배웠던 이 산화환원 반응을 한번 이용을 해보자. 생활 속에서. 그런 게 이제 이런 종류가 있어요. 연소도 산화환원 반응이고요. 표백하는 것도 산화환원 반응이 하나고 배터리나 뭐 부식 호흡 이런 거 야금 이런 것들도 다 산화환원 반응이다.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부식. 뭐가 부식되고 있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는? 철이 부식되고 있어요. 그럼 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녹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철이 어떤 상태로 되는 거야? 산화수가 증가하는 상태로 가는 거야. 철의 부식. 그러면 이거는 상태가 이렇게 변하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막고 싶어요. 그러니까 철이 녹쓰는 거를 금하고 싶어.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썼던 요 방법을 활용하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철이 녹쓰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는 통조림통 같은 거를 생각하는 거죠. 철로 만들어진 통조림통을 뭘로 감싸주냐면 주석으로 감싸줘요. 철을. 그러면 얘가 반응성이 더 작은 애니까. 그게 더 튼튼한 애가 나를 감싸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석이 더 싸니까 싸고 흔한 금속으로 더 반응성이 적은 금속으로 이 철을 이렇게 감싸준 게 이제 통조림 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통조림통 본 적 있어요? 막 철이 막 심하게 녹슬어 있죠. 그죠? 그냥 통조림통 봤을 때 하고. 그리고 통조림통에는 꼭 그런 문구가 써 있어요. 뚜껑을 딴 후에는 바로 음식을 먹지 이렇게 남겨두거나 하지 말 것 또는 덜어둘 것. 왜냐? 여기 이렇게 뚜껑을 따게 되면은 이렇게 흠집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흠집이 이렇게 생기면 아까는 아군이었는데 이제는 적이 되는 거지. 그죠? 왜냐하면 내가 반응성이 얘가 더 적은데 내가 아쉬울 게 없을 때는 도와주는데 내가 막 흠집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산화되게 생겼어. 그런 경우에는 나한테 가장 잘 붙어있는 얘가 나한테 전자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되니까 얘의 전자를 막 뺏어요. 그래서 원래 가만 주석이 붙어있지 않을 때보다도 더 빨리 녹이 슬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야. 산화가 더 많이 돼. 그래서 이렇게 녹슨 통조림통은 보기가 흉한 거예요. 반응이 더 빨라져서 녹이 더 많이 나오니까. 두 번째 방법은 철을 자기보다 약한 애. 여기는 지금 뭘로 싸고 있나요? 마그네슘. 그죠? 마그네슘으로 만약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하자. 제가 지금 그 주유소 저장 탱크인데 이 주유소 저장 탱크가 철로 돼 있어. 그런데 이거 지금 얘처럼 다이렉트로 하지는 않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구리를 이용을 했고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연결을 했어요. 그럼 원리는 뭐냐면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산화가 먼저 돼요. 그래서 전자를 제공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녹슬만 하면 전자 제공해주고 전자 제공해줘서 얘는 희생타가 되는 거죠. 이때 마그네슘의 양은 점차 어떻게 된다? 없어질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 뚫어놓은 데다가 마그네슘 요것만 바꿔주면 돼. 그럼 철은 계속 산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의 질문. 마그네슘 있었고, 철 있었고, 여기 지워졌다. 수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구리가 있었죠? 지금 중간에 구리선을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마그네슘보다 반응성이 적은 구리, 철보다도 반응성이 더 적은 구리는 얘의 전자를 왜 빼앗지 않을까? 뭘 믿고 얘한테 맡겼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죠? 왜 구리를 이용해서? 구리가 전자 안 가져가나? 이렇게 이온화 경향을 보면은 구리가 더 전자를 잘 뺏어가야 되는데 반응 안 하기 때문에 어떤 반응? 산화 반응. 왜? 얘는 구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구리가 환원되려면 구리 이가 플러스 이런 이온이어야지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이온이 아니고 멀쩡한 구리야. 멀쩡한 상태에서는 다만 도선과 같은 그런 역할만 해주는 것이지 얘가 중간에서 전자를 가로채지 않아. 언제 가로채? 얘처럼 이렇게 위험할 때. 즉 얘가 지금 뭔가 위험에 노출돼서 산화되려고 하는 상황이면 얘 거를 중간에 가로채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선의 역할을 해서 그대로 준다. 구리보다 사실 더 좋은 건 뭐냐면 은이에요. 은. 그죠? 은이 좋아요. 근데 은은 귀금속에 속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양이 훨씬 더 많고 저렴한 구리를 활용하면 우리가 얘네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그림을 음극화 보호라고 얘기를 해요. 음극화 보호 현상. 그래서 희생타야. 희생. 산화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음중 측정 장치의 원리예요. 여기에 누가 들어있냐면 K2CrO7이 들어있어요. K2Cr2O7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Cr2SO4-3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얘의 산화수가 얼마인가를 먼저 계산해보면 요거의 산화수. 크롬의 산화수, Cr. 요건 산화수가 얼마죠? 플러스 6. 얘는 산화수가 얼마죠? 여기. 그래, 플러스 3.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이 됐네요. 뭐 한 거죠? 환원된 거예요. 이렇게 환원될 때, 산화 환원될 때, 요런 산화 환원하고 있는 요 전자의 이동을 우리가 이렇게 전기 신호로 받아가지고 삐비빅 소리가 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산화가 될까?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알코올이에요. 에탄올. 요 에탄올이
내가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은 몸속에서 알데히드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카르복실산이라고 하는 요런 산성이 만들어져. 그런데 요렇게 산성으로 만들어지면서 얘는 무슨 반응한 거죠? 산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한쪽은 환원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측정 장치 안에 들어있는 이 용액이 얘가 산화되는 그 호흡을 낼 때 요것이 그거에 의해서 환원되면서 이렇게 전기 신호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 측정 장치 원리도 바로 산화 환원을 이용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 앞에서 했던 것보다 오늘 배웠던 내용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산화하는 개수 맞추는 거, 반응식 맞추는 거, 생활 속에서 어디에 이용하는지 요 오늘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어요.